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아무도 모르는 삼성이 직접 키운 세계 1위 로봇, 이 기업 10월 대장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방송을 할 내용, 왜 삼성 로봇을 지금 사야 되는지, 이것이 왜 10월 대장주가 될 것인가, 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할 것이냐. 자, 오늘은 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뭐 한다? 10월 2일이죠. 중동 세계국 현장 방문하면서 중동은 삼성의 미래 먹거리와 기술 발휘에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추석 기간 동안에 일단 이 연휴 동안에 이재용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집트 세계국을 방문하면서 중동을 방문을 했죠. 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은 이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상에 이게 지금 갑작스러운 방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재용 회장이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자, 중동은 삼성의 미래라고 하면서 과거부터 사우디라든지 이런 이 행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이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 사우디, 중동 하면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네옴시티죠. 바로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 이재용 회장의 방문도 방문이지만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이번 달 이제 한 10일 정도죠. 이제 9월 27일 기사기 때문에 다음 달 하순정 관계 인사들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주요 그룹 총수가 약간 10대 그룹 정도의 총수라 보시면 됩니다. 대거 동행을 하면서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수주전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달 또 분명히 또 이슈, 우리가 일정 매매라고 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일정, 다가오는 일정을 기다리면서 관련주들을 매집하는. 그래서 이 다가오는 일정이 뭐가 있다? 이 사우디 방한해가지고 사우디에서 이 방한을 함으로써 이 회의, 그러면서 이 빈살만 만나서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관련 수혜주들이 분명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많이 움직인 건 움직였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 과거부터 네옴시티가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이것도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작년 11월 같은 경우도 예스티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얘는 좀 최근의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몇 배 정도가 올랐습니까? 한 3배,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세가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알체라라는 종목, 스마트시티 관련되어 있는 알체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이 알체라 같은 경우도 소개시켜드리고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약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거는 5배 이상 올라간 것도 있고, 적게 올라간 거는 2배에서 3배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당장 이제 이번 달의 이슈를 보면서 이미 많이 오른 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이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이것을 우리가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일단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사실 뭐예요? 네옴시티 자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간다? 네옴시티는 이제는 시작일 뿐이고, 이 네옴시티를 통해서 제2의 중동붐으로 올라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2의 중동붐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당연히 그럼 제2라는 건 제1의 중동붐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1 중동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 2000년도 초죠.
2000년도 초에 이제 건설사들이 수주를 이제 조금씩 이제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제1의 중동군 관련해가지고 건설사들의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약 30배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자 제1의 중동군 당시 20배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도 보면요, 단기간에 안 끝나요. 적어도 4년에서 5년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제2의 중동붐이 닥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크게 갈지. 지금 이제 네옴시티로서 2배 오른 거는 뭐다? 2배 상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이 뭐 10월 달에 또 방한하고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또 스타트를 이어갔을 때 이 중동붐으로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가장 지금도 저가의 수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이 네옴시티에서 네옴시티에서 절대 끝날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일단 네옴시티만 본다 하더라도 1300조 원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 수혜 모멘텀이 예상되잖아요. 근데 네옴시티에서만 끝날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1300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또 뉴스를 과거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두바이도 뭐 하겠다. 10년 동안 1경원을 쏟아 붓는다라고 하면서 1경 투자 잭팟에 따른 모멘텀도 있었거든요. 보면 이제 두바이가 세계 3대 도시 도약을 위해 1경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봤더니 뭐 때문이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근 중동에선 지역 경쟁,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뭐합니까? 2030 프로젝트를 앞세워 두바이가 누리던 중동 경제 중심지 자리를 가져오려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옴시티 건설을 통해 가지고 두바이가 누리던 이 경제 중심지를 이 사우디가 가져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바이 입장에서는 뭐 합니까? 이걸 그냥 손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손 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두바이도 우리도 일경 투자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네옴시티도 정말 이거를 가져오려고 하면 이제 서로 뭐가 됩니까? 피 튀기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두바이가 1경을 갖다 끌어쓴다라고 하면은 네옴시티도 이 정도 자금은 갖다 투자를 해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 두바이가 중심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 이상의 자금을 써줘야지 뭐한다?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 앞으로 뭐예요? 이 1300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정말 수경 잭팟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경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제2의 중동붐이 그냥 뭐예요? 몇 년 동안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럼 우리가 네옴시티라든지 두바이의 이런 투자를 봤을 때 무조건적인 건설주를 사냐?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뭐 건설주들도 수혜는 받겠죠. 당연하겠죠. 일단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이 과거의 건설과 지금의 건설이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술력도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네옴시티가 그냥 우리가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네옴시티는 뭐다? 스마트시티거든요.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IT도 필요하고요. 이제 뭐 이 통신 인프라도 필요하고,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두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화. 스마트시티는 사람이 걸어 다닐 필요가 없는 이 디지털화에다가 이 로봇 경찰도 뭐 돌아다니고 어쨌든 이 로봇도 있을 것이고, 그냥 모든 게 그냥 디지털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도 자꾸 네옴시티가 이 사우디가 우리 미래 먹거리다, 이재용 회장도 사우디가 우리 미래다라고 하는데, 이 사우디에서 이런 건설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스마트 시티이기 때문에 뭐예요? 네옴시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도 스마트 시티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사우디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왜? 삼성의 미래는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초연결 시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초연결되는 그런 사회가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 했잖아요. 근데 스마트 시티라는 건 말 그대로 도시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연결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삼성도 이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네옴시티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 네옴시티라는 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옴시티니까 건설주다를 볼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바로 어떤 기술이 달라진다? 스마트 시티로서의 기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을 우리가 뭐 해봐야 됩니까?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의 우리가 현재 시장을 파헤쳐 나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전에도 말했지만 스마트 시티의 원동력은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디지털이니까. 이 디지털화의 필수적인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데이터의 필수입니다. 데이터를 보관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 데이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돼서 쪼개져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이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들 역시도 당연히 필수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데이터 쪽으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방한했을 때도 어디에 꽂혔다고요? 다른 뭐 삼성에 꽂혔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을 겁니다. 뭐 LG에 꽂혔다 못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어디에 꽂혔다고 합니까? 데이터가 그만큼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우디 왕세자는 어디에 꽂힌다? 네이버에 꽂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중동에까지 소문났나라고 하면서 사우디, 그 다음에 뭐 아랍에미리트에 있어 두바이까지서 뭐합니다? 이 네이버를 찾았다라고 하죠. 근데 네이버를 찾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네이버를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네이버에 그냥 꽂혔다가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냐고 봤더니 물론 네이버가 아니죠. 팀 네이버긴 해요. 팀 네이버긴 한데 한 달에 뭐예요? 한 번 걸로 팀 네이버를 찾았다고 하죠. 사우디가. 그러면서 네이버 직간접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사우디가 원하는 건 뭐다? 이 네이버의 어떠한 기술력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사우디 네옴시티의 최대 수혜는 네이버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럼 또 늘 이러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럼 네이버를 사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나쁘지 않아요. 저는 네이버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좀 아시면 우리가 차트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저항입니다. 그 저항을 맞고 날렸다가 지금 뭐예요? 이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 흔히 잘 아는 전고점의 지지라인이라는 거죠. 보통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날려서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으로 넘어갈 때 이 눌림목이 전고점을 많이 지켜내고 이렇게 날아가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 찍고 원앤 투앤 바닥을 만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날려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이 쌍바닥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고점을 터치하는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25만원대만 돌파하면은 네이버가 상방으로서의 시세 분출은 크게 열려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늘 얘기하는 게 네이버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뭐 LG, 삼성, 뭐 SK 뭐 이런 우리가 흔히 그냥 아는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서 2021년도만 우리가 예를 든다 하더라도 네이버가 지금 약 이 2배 정도 올랐거든요. 2배 오르는 이 기간, 22년 동안 이 2배가 오르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의 20년도, 21년도 뭘 사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죠. 사실 이 2년 동안 2배가 오른 게 아니라 20배가 오른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역시도 뭐예요?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이 상승 탄력 자체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상승하고 이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기술로서 네이버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반사이익으로서 함께 올라가는 기술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수혜주를 산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2배, 3배 올라갈 때 이 네옴시티는 몇 배도 아니 네옴시티가 아니죠.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이버 반사익을 갖고 가는 종목은 정말로 20배 올라가는 그런 종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반사이익을 찾아보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네이버를 내가 우량주 좋아해요. 네이버 사는 거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미래로 봤을 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네이버 반사익을 좀 찾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 보니까 사우디가 이 네이버에 꽂힌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봤더니 뭐 때문에 꽂혔다. 자, 이 네이버가 로봇,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5G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기술들에 꽂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네이버 신사옥인 이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도 사실 디지털 트윈 기술도 이슈가 되고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모멘텀으로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고 하면은 사실 디지털 트윈도 그렇고 뭐 5G 이 5G라는 것도 늘 얘기했지만 스마트 시티에서는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이 통신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아까 데이터를 보관하고 전송하고 클라우드도 필수고요. 모든 게 필수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이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완전 자율주행은 다른 거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다 쳐도 보면 아시겠지만 네옴시티는 뭐예요? 이 도시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만 진입을 허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다른 거는 뭐 기술력을 어떻게 대체해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이상은 네옴시티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6G도 아니고 5G를 뭐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뭐 갖다 써도 되는 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사실상은 없어도 되는 기술이긴 해요.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기술은 맞습니다. 왜? 우리가 도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디지털 속으로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각가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결하고 이것을 완성해서 뭐 건물 하나를 짓는 데 있어도 시뮬레이션을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없어도 없어도 사실 문제될 건 없다는 거 있죠.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오래 걸릴 뿐이라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건 뭐다?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자율주행.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래서 보면 뭐 한다고 합니까? 더 정확한 자율주행 로봇 가로 세로 개발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이런 투자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 또 타이밍도 좋은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자율주행 이제 여기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아까 네옴시티에서의 또 뭐가 맞물려요? 자율주행 이 모멘텀이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것이 연말에 뭐가 됩니까? 우리 연말에 또 여러분들 아시죠? 현대차가 이제 80km 상용화 시킨다고 자율주행차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로봇들이 충분히 연말에 뭐가 될 수 있다. 대장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 관점으로서의 종목을 찾아봤을 때 사실 유빌리티라는 종목. 자, 보면 아시겠지만 자, 사우디 네옴시티 뭐라고요? 사우디 네옴시티를 누빈다. 누가? 유빌리티 자율주행 로봇이. 그 사우디 아라비아 네옴시티와 영국 슈퍼카 제조사 맥라렌이 국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유빌리티에 주목했다라고 하면서 이 유빌리티가 네옴시티를 위한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되죠. 저희 유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 봤을 때 아까 앞에 얘기한 실질적으로 삼성이 키우는 로봇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뭐합니까? 삼성의 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거친 후 현재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등 그 대기업 중에 하나가 뭐가 됩니까? 이제 네옴시티, 사우디 네옴시티가 있죠. 엄청난 수주겠죠. 스타트업인데도 엄청난 수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세계 1위 스tat이 뛰어넘을 자율주행 로봇 기술력 자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이 유빌리티 이거 뉴스를 제가 또 빼먹었는데 유빌리티에 보면은 삼성이 30억 정도 CB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투자 모멘텀까지 더해졌을 때 유빌리티가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중요한 거는 문제가 뭐냐? 이 유빌리티가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빌리티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야 되느냐? 유빌리티와 함께 공동 개발을 했든지 지분 투자를 했든지 업무 협약을 했든지 그런 걸 사야겠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가 있느냐? 유빌리티 뭐한다? 한컴 인스페이스와 로봇 드론 자율주행 기술 공동 개발. 그러니까 지금 유빌리티의 이 기술이 누구와 공동 개발했다고요? 한컴 인스페이스와 이제 공동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한컴 인스페이스를 볼 거라고 하면은 무엇을 사야 됩니까? 한컴 위드를 사야겠죠. 그래서 과거의 한컴 위드 같은 경우도 뭐예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한다라고 하면서 네이버죠. 네이버. 아까 얘기했던 뭐랑 또 엮인다. 이 사우디가 좋아하는 네이버와 엮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빌리티와 엮이는 게 한컴 위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하방 추세와 지켜줘야 될 자리 3,000원대를 2,950원 정도를 늘 잘 지켜냈거든요. 이 구간대까지 잘 조정 준 다음에 이렇게 크게 돌파를 해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시장에 뭘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대상승 시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 한컴 위드 같은 경우도 모아 나갔을 때는 충분히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강한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만 이 한컴 위드 같은 경우는 일봉상 차트를 보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아직 바닥이 제대로 안 잡혔어요. 2,950원대를 지금까지 지켜냈던 건 맞지만 바닥이 안 잡혔다라는 거는 모든 이평대가 아직 역배열 추세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바닥 다지는 거 보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한다? 바닥 다지는 걸 보려면은 적어도 20이나 62평 위로 좀 올라오고 안착하는 걸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방으로 좀 크게 열어놓고 매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모아간다고 하면은 한컴 위드 역시도 사우디 관련돼가지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충분히 자율주행 로봇 이슈로도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EST 같은 경우도 3배, 4배 올라갔지만 사실상에 거의 근 1년이 걸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보다 난 빠른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엇 하시면 되느냐? 자,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습니다. 링크를 남겨놓고요. 이 링크를 참여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100% 무료로 매수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존재해요.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수익률 챙겨가면서 꾸준한 매매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로 매수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뭐 하시라.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카톡방 입장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